어제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지 꼭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주말에 또 곳곳에서는 탄핵 무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2년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그런데 탄핵을 부정하는 모습 충격적이다. 정의당은 촛불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바른미래당도 정치 공세로, 민주평화당은 시대 역행적인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우리 민주주의 아픔이자 교훈이라면서 이제는 탄핵 열차를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미래를 향해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먼저 집회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들이 80가지가 넘는 거짓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바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인 좌윤창족은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완전 무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 세력이고 애국 국민들이 모여 태국기 세력들이 모여서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당장 사면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면을 구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되면 아마 결단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탄핵 선고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은 지금 국정농단을 방조한 자유한국당에서 탄핵 부정과 심지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최고 헌법기관의 판결과 촛불혁명에 대한 불복이자 부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음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 질서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놓고 친박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사실상 도로 친박단 선언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이 부분은 좀 이것부터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는 목소리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2년이나 되지 않았느냐.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지금 너무 고생한다. 그리고 뭐 국민들도 불쌍해하는 마음이 많으니 좀 빨리 좀 풀어주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탄핵 그것 무효다. 헌재 판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불복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게 법치 질서에 대한 존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그런 식의 발언이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이 모습이 조금 사실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한민국 제일 가는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치주의를 지금 사실은 부정하는 이런 식의 발언을 스스로가 이제 먼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놀라웠고, 더 큰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여기서 좀 갸우뚱하는 지점인데, 그러한 식의 주장을 펼치는 대표가 있는 그 당의 지지도가 지금 2년 한 5개월 만인가요? 갑자기 30%가 또 넘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회복을 했죠. 네. 예.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궁금증이 생깁니다.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 혹은 촛불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예.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실망감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보여지겠죠. 예.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를 삼았던 그 약점이라고 하는 그 위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이 아니어도 일단은 현 정부나 현 여당을 비판하는 방점을 찍는다라고만 한다면 사실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것이 과연 올바른 비판이나 이제 올바른 방향일까가 조금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30% 국민의 30%가 넘는 분들이 결국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차명진 의원. 네. 법치 질서 파괴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정치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 올라가면 아 이거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그 한국당의 다수의 입장은요. 예. 이렇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하면 또 저한테 이제 악성 댓글이 올라오는데 한국당의 그 다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확인이 됐어요. 예. 어떻게 확인이 됐느냐? 거의 그 대다수가 탄핵 우리가 볼 때는 절차도 문제고 증거도 상당히 부실하다. 그리고 좀 나중에 사법재판에서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게 비록 부실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국당의 다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입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나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번에 나중에 때가 되면 사면해달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그 탄핵을 불복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상 복구시키자라고 주장하는 분들하고 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우리는 비록 억울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지만 어떡하냐? 현행 법적인 절차를 거쳤는데 국회가 소추 권한이 있고 헌재가 탄핵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 권한이 있는데 이걸 어떡할 거냐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당의 입장이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한국당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그렇지 않다. 한국당은 원상 복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위 한국당을 싫어하는 언론에서 매도를 하거나 또는 한국당이 그렇게 그 일정하게 이 속으로는 불만이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인정한다라는 것을 그냥 막 공격하고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을 국민 다수가 이제는 인정하고 동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대세입니다. 이 대세가 바로 30%라는 지지율로 오고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이거를 글쎄 일부 언론에서 이것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 안 가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닥에 가보세요. 저변에 가보세요. 국민들 다수는 한국당의 입장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던진 질문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견 발표하고 있어요. 아니 일단 두 가지를 물어봅시다. 첫 번째는 물결이 지금 거꾸로 흘러가는데 30%로 이렇게 지금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그리신 겁니까? 한국당의 지지율이 30%로 오른다는 것은 예. 물의 흐름과 같이 대세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것이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이 흐르는 방향. 거꾸로? 이게 바로 거꾸로가 아니라요. 물이 예. 흐르는 방향. 자꾸 인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그런 단순한 사실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크게 아니, 물이 저는 무슨 흘러가는 방향. 예. 이게 바로 한국당이 바로 지지율이 오르는 바로 그 대세다. 예. 이겁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거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싶으시면은 아니.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저거는 이제 그리셨는가? 대세를 거슬리려는 일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진한 노영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걸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면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더 그런 거냐 이것을 여쭤본 건데 너무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사면에 것만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사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런 건 있어요. 분명하게 한국당에서 이제 일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정심 뭐 이런 것들 애잔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이유는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현 정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 생각들이 퍼져나가는 거는 사실이죠. 차명진 의원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자유한국당 얘기를 많이 해서 김영주 의원이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것 없습니다. 예. 실제로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셨고요. 이해도 안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30%가 대세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아니 30%보다 더 그 사면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일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나경원, 한교안 두 분이 다 법률가 출신인데 아주 기교 있게 자기는 구걸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팩트 아닙니까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수로 그 어떤 방법도 없고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법률가인 스스로가 가장 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조롱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 촛불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합법성이 없다라는 것을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오르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대세라고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종욱 교수께서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속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기도 썼지만 친박 주류화, 그다음에 총선을 앞둔 공천권, 저는 그걸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까지도 활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진짜 좀 염치가 있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염치라는 게 체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데요. 제1야당이 유신과 체면이 있지 탄핵을 당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좀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을 하는 게 좀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계속 모든 것 좀 당리당략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예를 들면 할 수도 없는 최종심의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사면이라는 군부를 지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면은 보면 사면 내용이 지은 죄를 용서해서 형벌을 면제하는 건데요. 아니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승인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 궁금하고요. 전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선우가 분명히 필요하다. 선차적으로 여하간 어떤 어떤 형태든지 탄핵이라는 일이 벌어졌고 국가가 중대한 참사를 당한 상황이라면 거기에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자기 반성을 하고 그 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의 반성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걸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하는 거지 그런 사전적인 조치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건강이 안 좋다는 둥, 뭐 마음이 아프다는 둥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법치도 무너뜨리고 또 우리 정치의 밝은 과정도 어둡게 만들고 더 가슴이 아픈 건요. 지지율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미국 같은 거 이걸 위험 정치의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 양극화를 만들어서요. 민주당은 공화당이 얘기하는 걸 하나도 안 믿어요. 공화당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걸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탄핵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당의 지지율만 높아지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정치가 위험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런 위험 정치로 가는 징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인 거지 지지율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지금 좋아할 문제는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예. 잠깐만요. 예. 저희 한국당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그러면 한국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한국당이 막 괴멸 위기 상태로 오르고 민주당이 그냥 막 거의 100년 집권 가능할 정도로 막 독주하고 높고 그거는 위험 정치 아니에요? 위험 정치겠죠, 그것도. 위험 정치죠. 네. 네. 우리나라 정치 전반 현상이 이렇게 양극단화하는 그런 위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 전에 그 한국당 지지율이 형편없고 막 이럴 때는 위험 정치라는 얘기를 안 하시던데. 그거는 당연한 정치죠. 그거는. 예. 당연하다고. 그따위로 일을 했는데 지지율이 높은 게 그게 뭐 말이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그 말씀은 조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표현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단어는 현저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지율이 올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답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민들께서 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심판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보궐선거가 자유한국당에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옮겨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도 본부장 이제 서서히 선거 국면인데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면을 구걸하는 일 없을 것이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다. 이런 얘기한 것은 마치 사면 안 할 수 없을 걸?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왜 한국당이 자꾸 사면을 요구하고 구걸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예. 이러면서 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 하는 거는 예. 문 대통령이 언제쯤 되면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주문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뉘앙스를 풍겨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많이 거론되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근데 일단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예. 그때 이제 95년 말과 96년 초 사이에 구속이 돼가지고 예. 97년 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물러나기 직전에 보통 물러날 때 다 정리하고 가지 않습니까? 예. 물러나기 직전에 하다 보니까 2년 만에 사면이 됐어요.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사면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구속이 거의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친박이라든가 이런 한국당 내에서의 그런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이 됐는데 혹시 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기대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세 가지 재판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야 사면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데 세 가지 재판이 전부 완료되려면 저는 올해 하반기나 말쯤 돼야 완료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되면 이제 총선 앞두고 혹시 문 대통령이 그러한 사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이 후박. 그러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석방이 되느냐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럼 선이 후박이 아니라 선이 후 김이냐. 요즘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예. 보석 신청을 했으니까 혹시 그거를 위한 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나온 게 예. 그런 분위기 조성에 또 역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게 또 야권에 또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먼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사면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불가능하지만 사면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석방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고 예. 또 그 당시 4.13 총선 때 관여했다는 문제로 해서 네. 2년형이 확정된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구속 상황 속에서 석방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법원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이 석방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법원이 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미 2년형이 확정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예. 그때는 형의 집행에 관한 것은 법무부 관할입니다. 아. 뭐 어떻게 보면 뭐 신문에서 예. 이 그 검찰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 행형과 네. 관련돼서는 네. 법무부인데 결국 법무부 장관 측에서 법무부에서 형의 집행에 관해서 구속 집행 정지라든가 그런 결정, 한마디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 그리고 예. 법무부 측의 건강상 이런 이유를 들어서 형 집행 정지 결정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결합이 된다고 하면은 석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과 법무부가 일치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시점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맞출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더불어서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예.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계속 지금 한국당이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계속 그와 같은 그 탄핵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주기가 됐던 3월 10일 날 그 한국당이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그 성명의 첫 줄이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우리 민주주의의 아픔이자 상처 그리고 한국당에 있어서의 교훈이다라고 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정치를 잘하겠다라는 그런 반성문을 사실 국민들에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일부들의 어떤 그 정치인들의 얘기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 충격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충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예. 나아가서 탄핵과 사면은 별개다. 아시다시피 탄핵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기소를 할 때에 최순실 특검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거의 99% 복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만 헌재가 어떻게 했죠? 탄핵과 형사 절차는 완전히 별개다. 그거 다 철회해라. 그리고 헌법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판단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탄핵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탄핵을 했던 것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했다, 직권남용을 했다 그걸로 해서 탄핵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지금 그 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부분, 일부분은 확정이 됐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면이 얘기하는 것이 설익은 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사실 본인 지금도 그 죄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면이란 것은 대통령의 대권으로서의 국민 통합을 위한 은사권인 것이지 그 대상이 정말 저를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어떤 반성을 하는 것 전제로서 사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사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그 말씀하시는 톤으로 봐서 상당히 좀 비장감마저 느껴지는데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것 다만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 또한 현재의 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예. 그런 취지인 겁니다. 예. 아마 나경원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취지로 했는데 아무리 야당에서 뭐라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와 같은 시점이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정말 그걸 할 것인지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신원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 시내에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는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고 있겠죠. 차명진 의원은 어떤 말씀? 예. 사면과 별개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 별개로 지금 재판부와 그다음에 법무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최진영 변호사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국정농단 사건은 이번에 2심이 4월 중순에 사실은 이제 2차 구속기간 만료거든요. 예. 재판부에서 연장을 하지 않는 한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재판부의 결단과 소위 말하면 이제 총선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이제 부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요지가? 아니 그러니까 조금 예. 아까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 중에서 못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구속 이 다음 4월 중순에 이 두 번째 구속 연장이 만료가 됩니다. 그걸 재판관이 다시 연장 안 하면 저는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이제 그렇죠. 예, 그거는 아니라는 게 고사안에 대해서 이미 2년형이 확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달리 2년형과 달리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사실 석방해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미 확정된 그 형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석방해 주시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법무부에서는 그걸 지금 현실적으로 유죄 확정,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석방하지 못한다라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 어떤 구속 집행 정지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예.
남이 얘기할 때 좀 잘 들어주십시오. 그 한마디 그거 내려주세요. 아니, 왜 이게 오늘따라 까마귀가 안 오나? 아니, 왜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소정국 변호사가 예. 이 부분을 해석해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정국 변호사는 뭐라냐면 그 부분도 다른 얘기예요. 예, 틀린 얘기고. 네.